자, 우리가 이제 연국은 그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개인 교습을 가르쳐다 보면은 연국에서 이렇게 맡겨서 진도를 못 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국은 오늘 이제 연국 기문은 본식 기문등갑이 중국에서 창안된 학문인데, 중국에는 이 연국기문밖에 없어요. 우리가 굳이 홍국기문하고 연국기문을 분류를 한다면은 중국의 학문은 연국기문밖에 없어요. 연국기문은 첫째가 방위의 기륭을 논하는 학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기를 보는 거, 기호를 보는 거죠. 천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군의 기륭.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개인의 운세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운세의 기륭, 뭐 운명의 기륭이라고 합시다. 운명의 기륭을 요 네 가지. 주로 이제 방위의 기륭, 그 다음에 천기, 구군, 그 다음에 그 운명의 기륭 이런 걸 논았는데, 기문등갑 자체가 그 예전에는 병법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대에서 유리한 그 입지를 어떻게 점유를 해야 되느냐, 어디 부분을 공격을 해서 상대편을 무찌를 수 있느냐 하는 학문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방위의 기륭에서는 이 연국기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돼요. 연국기문에서 우리가 이제 주요 요소를 본다면은 주요 요소를 본다면 첫째가 천반지반 유기삼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천지반 유기삼기. 육이라는 거는 갑, 을, 병, 정, 갑을 빼고요. 무기, 경신, 임계 해가지고 6개를 얘기해요. 갑목은 굉장히 그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갑목은 경금이 극하고 들어오는 걸 굉장히 겁내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갑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둔갑이 되는 거예요. 갑목을 숨겨놓고 경금의 그 극을 받지 않도록 나머지 이제 무기경신 임계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육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기라고 하는 거는 병, 정, 을병정을 우리가 삼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반지반 유기삼기를 갖고 우리가 기륭을 논하는 거. 우리가 홍국기문에서는 뭐예요? 천반수 지반수를 논했죠. 연국기문에서는 천반지반 유기삼기 포국이 가장 먼저예요. 요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홍국기문에서는 우리가 일간지를 위주로 썼기 때문에 일과 팔문신장을 주로 활용을 했는데, 연국기문에서는 시간지를 위주로 써요. 전쟁에서는 시간을 다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위의 기륭, 그건 주로 시간을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팔문신장이다. 시가 팔문신장을 우리가 활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시가 팔문신장 다음에 우리가 직부팔장을 활용을 해요. 직부팔장을 활용하고, 네 번째는 천봉구성을 우리가 또 활용을 합니다. 천봉구성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삼원자백을 활용을 해요. 4번자백법을 활용해요. 3원자백을 우리가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요 요소에는 우리가 천지만 유기삼계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시가 팔문신장을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법팔장 포구법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천변구성 포국을 하고, 그 다음에 삼원자백법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우리가 기의백격이라는 게 있어요. 기의. 이렇게까지 공부한다면 연국기문은 우리가 다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천지만 유기삼기를 포국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우리가 홍국기문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연국기문의 천지만 유기삼기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그 낙수의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낙수의 이론. 낙수의 이론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구궁도를 그려 놓으시면은, 홍국기문에서 활용되는 구궁도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 합도 15, 세로 합도 15. 이걸 우리가 이제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이 가로와 그 다음에 세로, 대각선의 합, 전부 숫자가 15예요. 이 15라는 숫자는 절하고 기 사이, 절하고 기 사이의 일수가 15일이라는 얘기예요. 절과 절은 한 달이고 기와 기는 한 달이죠. 그러니까 절과 절 사이에 기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15일을 담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은 낙서의 후천의 상극의 이론에서 따온 거다. 그러면 요 15일도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하면은 상원이 5일이에요. 그 다음에 중원이 5일이고, 그 다음에 하원이 5일이에요. 그래서 15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원국에 해당이 되느냐, 중원국에 해당이 되느냐, 하원국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이론은 우리가 홍국기문 처음에 시작할 적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보완 설명을 해드리고, 우선은 이 15일이라는 개념은 후천 낙서의 그 상극의 이론에서 따온 거다. 그 다음에 상중하월 5월씩한테 배속을 시켜서 토탈 15일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홍국기문은 가운데에다가 천지반수, 즉 홍국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이 천지만 623기는 맨 끝에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를 표시를 해두세요. 이렇게. 그래서 기문등답은 먼저는 홍국수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국기문으로 해가지고 한번 풀어봐요. 그러면 연국하고 홍국을 맞추게 된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내릴 수가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저거 지웁니다. 자, 천지반 623기는 절기에서 절하고 기를 다 써요. 절에서 상원국에 해당이 되느냐, 중원국에 해당이 되느냐, 하원국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천지반 623기 포국하는 것이 변화가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요거를 하나 적어 놓으세요. 육식갑자인데 꼭 같이 적어 놓을 필요는 없고, 갑자, 을추, 병인, 정묘, 그 다음에 무진, 이렇게 여기까지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 적어 놓읍시다. 갑자, 을추, 병인, 정묘, 그 다음에 무진. 5일이죠? 그다음에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또 5일이고요.
그 다음에 갑술, 을에, 병자, 정축, 무인 해가지고 또 오일이 돼요. 상어는 갑자에, 갑하고 기에 자, 오, 묘, 유 이렇게 이제 육식갑자가 배속이 되고요. 중어는 갑자에, 갑기에 자오묘유로 배속이 돼요. 자오, 묘, 유. 아니, 자오묘유가 아니고 인신사회로 배속이 돼요. 인신사회로 배속이 되고, 그 다음에 하원은 갑기에 진하고 미하고, 그 다음에 술하고 축 이렇게 배속이 돼요. 그게 무슨 이치냐 하면은요, 갑술, 을의, 병자절, 좀 무인,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뭐로 들어가요? 무인 기묘가 들어가죠. 무인 기묘, 경진, 그 다음에 신사, 이모, 개미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모, 개미 다음에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이거 굳이 이렇게 적어 놓는 거는 요 이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연극기문을 우리가 공부하기가 수월해서 그렇게 구차하게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그 다음에 갑오 들어가죠.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그 다음에 여기는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그 다음에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그 다음에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그 다음에 개축, 그 다음에 여기는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어, 그 다음에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 해가지고 육식갑자가 다 끝나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상어는 천간은 갑기의 자오묘로 시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갑자, 기묘, 갑오, 기유 이렇게 시작이 되죠. 상어는 갑기의 자오묘로 시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어는 갑기의 인신사회, 여기 기사죠. 그 다음에 갑신, 그 다음에 기해, 갑의 인신사회로 시작이 돼 있죠. 그 다음에 하원은 갑기의 진미술축으로 돼 있어요. 갑술, 기축, 갑진, 기미, 진미술축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육식갑자를 적었는데, 요거는 상원은 5일이 되죠. 상원 5일, 그 다음에 중원 5일, 그 다음에 하원이 5일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앞에 들어오는 거, 갑자, 기묘, 갑오, 기유, 요거는 갑자하고, 그 다음에 기묘하고, 그 다음에 갑오하고, 요 기유는 요거는 상원의 부두다. 상원 부두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원 부두일. 그럼 여러분들이 상원 부두일은 뭐냐 하면은 갑자, 기묘,
갑오, 기유다. 그러면 연국기문은 절하고 기를 전부 다 써요. 그래서 24절기를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춘이다 아니면 경칩이다 그 사이에 이제 뭐 춘분이다 하는 절기가 갑자, 기묘, 갑오, 기유하고 날짜가 일치가 되면은 그걸 우리가 정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발을 정자 써가지고 받을 숫자를 써요. 정수기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정수기다. 정수기가 안 되면은 이제 날짜를 끌어서 당겨서 쓰든지 아니면 뒤쪽으로 끌어서 당겨 쓰든지 그걸 우리가 초신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접기를 적용하든지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기본동갑에서는 초신 접기가 사주 자평명리에 용신 잡는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초신 접기를 모르면은 연국기문은 풀어 제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정확치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너무 의지하지를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치는 방법대로만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이 엄청나게 복잡한 거를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 수가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대로 한다면은 이 연국기문법을 아주 쉽게 통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그 뭐 기문등갑도 우리가 포국을 전부 다 끝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열심히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일 그다음에 맨 위에 있는 게 갑오, 그다음에 기묘, 그다음에 여기 갑자, 기묘, 갑오, 기요. 요거는 우리가 상원 부두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가 있느냐면은요. 240페이지. 240페이지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세요. 자, 여기 252페이지를 여러분들 우선 보시면은요. 맨 위에 보면은 절기 3원에 구궁 배석표 이렇게 돼 있죠. 절기 3원에 구궁 배석표. 이 어떤 법칙이 있어요. 언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밑으로 이렇게 절기 3원표로 아주 보기 쉽게 간소화를 시킨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봄에는 입춘서부터 입춘은 1월이죠. 절이. 그다음에 2월절은 경칩이고 3월절은 청명이죠. 절과 절 사이에 기가 있다 했으니까 입춘하고 경칩 사이에 우수라는 기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칩하고 청명 3월절 사이에 춘분이라는 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4월에 해당되는 절에 해당되는 청명하고 3월에 해당되는 청명하고 4월에 해당되는 입하절 사이에 고구라는 기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김원동갑은 절기를 전부 다 사용합니다. 자평명리는 절만 사용을 했잖아요. 김원동갑은 절기를 전부 다 사용한다. 그 다음에 입춘절의 항목을 보면은 좌측에 상원, 중원, 하원 이렇게 돼 있죠. 상원에 8국이다. 중원에 5국이다. 하원에 2국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입춘절 상원 8국이다 한다면은 여기 보세요. 입춘절 상원 8국이다 한다면은 구궁도에서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여기는 이제 가운데로 혼국수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혼국을 활용을 하질 않죠. 연국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입춘이면 양둔이죠. 그렇죠? 연기년 씨 입춘이면 양둔이죠. 양둔국에 만약에 어떤 시점, 어떤 사람이 찾아온 시점, 혹은 뭐 천기를 보는 시점, 구글을 논하는 시점이 입춘절의 상원이다. 이제 그 뭐 상중하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입춘절 상원이다 하면 팔자가 들어가 있죠. 팔국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8번에다가 갑자 무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갑자물을 물을 이렇게 붙이고 양동국은 구궁 정의도 상으로 붙이라 했으니까 무 다음에 9번에 기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경이 되고 그 다음에 신이 되고 그 다음에 임이 되고 개가 되고 그러면 6기가 다 끝난 거예요. 6이라는 거는 무기 경신 임계가 6의다. 그러면 3기를 붙여야 되겠죠. 3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을병정이 3기인데 연극규문에서 포국을 할 적에는 정병을로 거꾸로 해서 붙여나간다. 무조건 정병을 순서대로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기 경신 임계 끝났죠? 그러면 5번 궁에다가 정, 6번 궁에다가 병, 7번 궁에다가 을을 붙이면은 6기 3기 포국이 집안 6기 3기 포국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게 무슨 이치냐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갑자서부터 시작이 돼서 갑자, 을추, 병인정명, 무진기사, 병호, 신미, 임신, 개유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열을 해요. 그 다음에 갑술, 을해, 병자적천, 무인기며, 경진시사, 이모, 개미. 여러씩 60갑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신이죠. 갑신, 을류, 병술정의 무자기초, 경인, 신묘, 임진, 개사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열흘은 갑으로 들어가겠죠. 갑어, 을미, 병진정의 무술기의 경자, 신축, 이민, 개묘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갑진이 나오죠. 갑진, 을사, 병호정민, 무신기의 경솔, 신의, 임자, 개추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개축 다음에는 갑인이죠. 갑인, 을묘, 병진정사, 무호기미, 경진신유, 임술, 개해 이렇게 들어와요. 자, 60갑자를 여럿씩 끊어서 보면 6개가 나오는데 여기 갑자서부터 개유까지는 열을 순해가지고 순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순중. 그러면 천간이 10개, 지지 10개를 맞추면 여기가 수레가 남죠. 술해. 술해는 우리가 공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신유가 공망이에요. 자, 여기는 오미가 공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진사가 공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묘가 공망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축이 공망이 되는 거예요. 천간 10개, 지지 10개를 맞춰보면 지지는 12개인가 2개가 남죠. 그 2개가 공망이에요. 그래서 갑자, 여기서는 갑자, 을주, 벽인, 정면,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유는 열흘이니까 열흘 순이거든요. 갑자, 순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 순중에는 수레가 공망이다. 그 다음에 갑술, 순중에는 신유가 공망이다. 그 다음에 갑신, 신중에는 오미가 공망이다 하는 걸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거, 요 갑자, 요거는 순에 머리 숫자 써가지고 순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순수다. 갑자 순중의 순수는 갑자다. 갑술 순중의 순중은 갑술이다. 갑신 순중의 순수는 갑신이다. 갑어 순중의 순수는 갑어다. 그러면 순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꼬리미자 써가지고 순미에 해당되는 거는 계유가 순미가 되는 거예요. 이 순수하고 순미라는 개념은 기문에서도 활용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유김신과 유김이라는 점치는 학문이 있어요. 유김에서는 순수하고 순미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 순중에는 갑자가 순수가 되고 순미는 계유가 순미, 꼬리미자 써가지고 순미가 되는 거다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는 갑자을축이 열흘인데 그 열흘을
천지반 유기삼기를 포국하려다 보니까 갑자도 시작이 되고 을축도 갑자 순중에 들어가죠. 그러면 갑자서부터 개유까지 열흘을 대표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부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두. 머리 두자 써가지고 부두다. 갑자가 되건 을축이 되건 병인이 되건 갑자 순중을 대표하는 거를 부두다. 그러면 갑자 순중에서는 갑자 순중에는 부두가 뭐가 부두가 되냐 하면은 무가 부두가 되는 거예요. 무. 갑자 순중에는 무부두다. 갑술 순중에는 기부두다. 갑신 순중에는 경부두다. 갑어 순중에는 신부두다. 갑진 순중에는 임부두다. 갑인 순중에는 계부두다. 해가지고 결국은 부두라는 건 뭐예요? 육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의. 갑자 순중에는 무부두다. 그 다음에 갑술 순중에는 기부두다 해서 무기경시 임계가 이렇게 포국이 되고, 나머지 을병정이 남는데 그걸 연국에서는 포국할 적에 거꾸로 정병을로 부법을 해가지고 요거를 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반 지반 육의 삼기를 갖고 우리가 이제 연국기문을 공부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우선 봅시다. 자, 우리 기의부법이 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24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기의부법 예제 1번이 있는데, 음둔 구국에 무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둔 구국에 무자시다. 이제 음둔 몇 국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그 설명은 저 뒷장에 나오는 초신접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우선은 음둔 구국이다 하고 이미 알려졌을 적에 우리가 천반지반 유기삼기 포국하는 걸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얘기죠. 음둔 구국의 무자시다. 자, 요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적어 놓으셨죠? 책에도 있으니까. 예? 책에 있죠. 예. 그래도 적어 놓으셔야지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절을 들어보면은요, 음둔 구국의 무자시다 이렇게 돼 있죠. 음둔 구국의 무자시다. 그러면 표시를 해놓을 적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연간지, 월간지, 일간지, 시간지는 무자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음둔국의 무자시다.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밑에다가는 반드시 요거를 적어 놓으세요. 시간이 뭐냐? 시간은 무토가 들어와 있죠. 무토. 시간은 무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부두는 자, 무자가 어느 순중에 들어가 있어요? 무자가 어느 순중에 들어가 있죠? 방금 가르쳐 드린 거 보세요. 갑신 순중에 들어와 있어요? 자, 이거 순중 짚는 거 여러분들 예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다 이게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여러분들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자, 여기가 자예요. 손을 펴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가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되죠. 무자시라고 했으니까 자, 요 자에다가 여기 보세요. 자에다가 무를 붙이세요. 물을 붙이고 하나 전 단계는 정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 전 단계는 병이 되죠. 하나 전은 을이 되죠. 하나 전은 갑이 되죠. 갑신순중이구나. 그렇죠? 신이 사오미 신 여기 떨어지죠. 갑신, 을류, 병술, 정의 무자. 이제 순중 짚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공망 짚는 거하고 순중 짚는 거를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자니까 김은둥갑은 요 세 손가락밖에 안 써요. 여기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래. 자평면에서는 요 12개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무자시다 하면은 우리가 부두를 붙이려면 어느 순중에 들어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자에다가 무를 붙이고 무다. 하나 전에는 정이다. 하나 전은 병이다. 하나 전은 을이다. 하나 전은 갑이다. 갑에 신이 붙었으니까 갑신순중이구나. 갑신을류 병술정에 무자 그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는 갑신순중에서는 갑신을류 병술 열흘을 대표하는 게 부두가 뭐라고 그랬어요? 갑신에는 아까 부두를 뭐라고 그랬어요? 갑신은 경부두라고 했잖아요. 그래 여기다가 시부두는 경자 이렇게 써놓고 옆에다가는 갑신의 순중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지금은 이제 아는 것 같아도 하루 이틀 지나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요 풀어가는 방법을 정법대로 하나하나 단계로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헛되이 듣지 말고 아주 이 기초 부분은 새겨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주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공부하기가 우리가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음둔국이라고 그랬어요. 자, 음둔국이라면 이제 구궁에다 포국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포국을 하고 여기 1번이에요. 2번. 구궁도는 똑같이 이렇게 번호를 매겨주세요. 6번, 7번, 8번, 9번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맨 왼쪽에다가 1002번 623개를 쓸 거니까 맨 왼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자고요. 자, 여기는 감궁이에요. 여기는 간궁이 되고 여기는 진궁이 되고 여기는 손궁이 되고 여기는 이궁이 되고 여기는 곤궁이 되고 여기는 태궁이 되고 여기는 건궁이 되는 거예요. 자, 음둔국이다. 양둔국이 아니고 음둔국이다. 그러면 구국이라 했으니까 구국은 구궁 정의에서 어디에 들어가요? 이 화궁에 들어가죠. 음둔 구국이다 했으니까 구궁 정의동상에서 구라는 거는 이 화궁이니까 여기에다가 무조건 갑자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갑자무. 무가 우두머리니까 맨 위에 올라가거든요. 무를 붙이고 음둔이니까 구궁 정의동상으로 역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 다음에 8번에다가 기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이 들어가고 임이 들어가고 개가 들어가고 그러면 무기응실임계 6의가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을병정을 거꾸로 해가지고 정병을을 무조건 붙이는 거예요. 양둔이고 음둔이건 간에 정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4번 다음에 3번궁으로 가죠. 여기다가 정, 그 다음에 병,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천지만 6의와 3기가 다 포국이 끝난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알기 쉽게 여러분들만의 생각대로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병신임제가 끝난 후 그 뒤로 정병을 붙이는 거야. 예, 3기는 을병정인데 거꾸로 해가지고 정병을 양둔이건 음둔이건 정병을 순서대로 붙여나가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말이에요. 천반하고 집안, 육의, 천지반 육의 삼기는 절기에 국에 절기에서 어떤 국에 해당되느냐? 절기에 해당되는 국에 구공 정의도상에 해당 궁에다가 갑자무를 붙이고 무토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양두님은 순행해서 나머지 기경신임계를 붙이고 음두는 구공정조상으로 역행을 해서 기경신임계를 붙이고 그 다음에 삼기는 정병울로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안유기삼기는 요거는 천반유기삼기예요. 집안유기삼기는 집안유기삼기 중에서 요게 집안유기삼기 우기가 참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 집안유기삼기 붙이는 거고 천반유기삼기 붙이는 거는 천반유기삼기는 집안유기삼기 중에서 시부두가 있는 곳의 궁에 시부두가 있는 곳의 이 궁에다가 집안유기 3기 중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있는 궁에 시부두를 끌어오고 순차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역행을 하건 순차적으로 나머지 그 천반유기 3기를 포국을 한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집안유기 3기는 절기의 몇 국이냐 하는 그 집안 정의도상의 궁에다가 갑자무를 붙이고 양두는 순행, 음두는 역행을 해서 나머지 기경신임계, 정병호를 붙여나가고 그러면 집안유기 3기는 포국이 끝나는 거예요. 천반유기 3기는 집안유기 3기 중에서 시간이 있는 곳 위에다가 시부두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경신임계 정병을 나머지 천반 집안유기 3기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끌어오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끌어오건 순차적으로 끌어와서 나머지를 전부 다 포국을 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길은데 이제 제가 요거를 갖고 음둔 구국의 무자시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천반유기 3기를 이제 포국하는 것을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게요. 집안유기 3기는 음둔 구국이다. 구국이니까 구는 이 황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집안에다가 무토를 붙이고 무조건. 그 다음에 기경신임계는 음둔이니까 역행으로 다 붙이고 나머지 3기는 정병울로 해서 붙여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구국이니까 여기가 무다. 그러면 음둔이니까 역행이 들어가죠. 9번 다음에 8번으로 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7번으로 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6번으로 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5번 중궁에 임이 들어가고 4번 손궁에 개가 들어오죠. 그럼 무기경신임계 유의가 다 끝나갔어요. 나머지는 정병호를 무조건 갖다 붙여라. 병울. 그러면 집안유기 3기는 포국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반유기 3기는 집안유기 3기 중에서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무죠. 시간이 있는 곳에다가 부두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무가 여기 있죠. 여기다 부두 경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예요. 위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요 경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태궁의 집안유기에 집안유기 3기에 해당되는 경금을 끌어온 거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끌어와서 이거 해와서 부법을 해라 했으니까 개수에다가는 뭐를 끌어와야 돼요? 이제 병화를 끌어와야 되겠죠. 병화를 끌어오고 그 다음에 정화에다가는 뭐를 끌어와요? 무토를 끌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토에다가는 뭐를 끌어와요? 개수를 끌어와야 되겠죠. 순차적으로 이거에 와서 부법을 해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을목에다가는 뭐를 끌어와야 돼요? 요 정화를 끌어와야 되겠죠. 신금에다가는 뭐를 끌어와야 돼요? 요 기토를 끌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경금에다가는 뭐를 끌어와요? 을목을 끌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병화에다가는 뭐를 끌어와요? 신금을 끌어와야죠. 그 다음에 무토에다가 뭐를 끌어와요? 경금을 끌어오게 되죠. 그러면 천반유기 3기가 다 포국이 끝난 거죠. 천반유기 3기는 집안유기 3기 중에서 시간이 있는 궁에다가 부들을 끌어다가 위에다가 붙여라. 그러면 시간은 무고 시부는 경금이니까 무에다가 경을 붙여놓고 보니까 여기 태궁에 있는 걸 끌어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거 해와서 이거라는 거는 이사해서 옮겨오란 얘기예요. 옮겨와서 부법을 해라 했으니까 앞에 개수에다가는 경이 1, 2가 있으니까 병이 1, 2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정에다가는 무가 1, 2 와야 되겠죠. 기에다가는 개수가 1, 2 와야 되고 을에다가는 정화가 1, 2 와야 되고 두 번째 뒤에 있는 걸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금에다가는 기토를 끌어오고 경금에다가는 을목을 끌어오고 병화에다가는 신금을 끌어와서 천반, 집안, 유기, 3기가 포국이 다 끝나는 거예요. 전 선생님 이해 다 하시오? 누가 여기에 경이 그 순중의 경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무자시는 갑신순중이니까 부두는 경부두다. 무자. 연국은 시간지를 쓴다고 그랬으니까. 경부두다. 자, 모르는 분들은 지금 정리를 해 두셔요. 지금 차가 사실 대략 이거는 한번 갖고 서울 가서 안 배우셨지? 요거는 이거 안 배웠지. 1년 동안 뭘 배우시오? 자기 가르쳐주고 싶은 것만 가르쳐주는 거야. 끝을 못 맺고 다음 종강을 하고 말더라. 참나원. 자, 우리가 2번 쉽시다. 자기만큼은 안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헛기래요. 그 몇월 며칠이요? 예? 2월 25일. 2월 25일 시는 자시를 놓고 보자. 예, 자시를 놓고 보자. 47세. 이제 뭐 사장할 때도 됐네 얘가. 자, 우리가 이제 연국기문은 우리가 이제 여기 천지만 유기삼기 포국하는 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오늘은 요거 홍국기문 풀고 그 옆에다가 천지만 유기삼기 포국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이 다 맞춰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12시로 해가지고 저기 12시로 한다면 지금 그 사주가 어떻게 돼? 이제 명자시, 야자시를 적용을 해. 명자시를 적용해야 되겠죠? 아니 야자시를 적용을 해야 된다. 12시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주가? 개축이 되고 개축 소띠 그다음에 을묘가 되고 갑자가 되고 갑자 아니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거는 야자시 명자시 적용을 안 하는 건데. 병자시가 돼야 되는데 원래가. 그러니까 23시 50분으로 쳐봐요. 23시 50분. 야자시로 해가지고 그러면 시간제가 병자가 나오게 될 거야. 병자가 맞죠? 그렇지. 병자시로 하세요.
그 야자시하고 명자시 적용하는 게 정확하더라고. 그래서 병자시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게 천지반수가 어떻게 나와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얘기 조금 얘기 많잖아. 여러분들 이거 다 풀어보세요. 한번 종합으로 풀어본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끝에는 이제 우리가 천지반 6, 2, 3기까지 우리가 풀어야 돼요. 얘는 사주 좋으네요. 전선님, 예. 아들 사주가 좋다고. 좋은 집인데 잘 선생님이 끝까지 풀어보시면서. 양분이니까 갑자. 아우 이 녀석은 돈 조금 많구만. 대우는 양론국이니까 양론국의 시간은 병이고 시부두는 자 갑술을해 경부도 갑술 순중에 경부도 배우는 1에서부터 9 그 다음에 10에서부터 12 13에서 13 14에서 15 16에서 23 24에서 27 28에서 32 33에서 38 그 다음에 39에서 45 그 다음에 46에서 51 52에서 59 60에서 68 69에서 73 그 다음에 74에서 77 78에서
80, 81에서 87, 그 다음에 88에서 88, 그 다음에 보자 다시 46에서 51, 그 다음에 52에서 59, 그 다음에 60에서 68, 그 다음에 여기가 69, 69에서 70, 71에서 71, 그 다음에 역행을 들어가는 게 8번에 천반의 역행인데 1번 다음에 9번, 8번, 7번, 6번, 5번, 72에서 78, 79에서 왜 벌써 가? 지금 여기 결혼식이 있어서.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82에서 5, 8, 7, 6, 5, 4, 3, 82에서 85, 86에서 90, 딱 떨어지네. 86에서 90. 그러면 얘가 47세. 46에서 51. 52에서 59. 사진 찍으세요, 사진. 사진 찍는 게 제일 낫지. 여기 있네. 집안수는 순행으로 들어가고 천반수는 역행으로 들어가니까 52, 9번, 8번, 7번, 6번, 5번, 4번, 3번, 그 다음에 2번. 2번에서 마무리. 거기가 야자시, 명자시 표시가 안 되니까 지금 이게 포국이 또 잘못되는 거지 지금. 예, 지금 요 프로만 그래요.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거는 지금 병자시로 다 나오나? 예, 다른 것들은 얘 몇 년 더 있어야 됩니다.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몇 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52세. 52세까지 그 회사에 있나? 이 기본으로 보면 52세에 창업이 가능한 거로 나와요. 근데 그 전까지 하려면 이제 흉한 기운을 풀고 해야 되겠지 이제. 아니, 자기 회사가 어려우면은 모셔가가지고서는 그냥 회사가 잘 되니까 그냥 처음에 난리를 치다가 이제 자신 있으면 조금 더 키우고 뭐하다가 회사가 어려우면 이제 월급 주기가 어렵잖아. 그렇지. 그럼 누구부터 자르냐면 고가 월급부터 자른단 말이야. 그 당연하죠. 이렇게 자르기 어려우니까 처음에 월급 많다고 몇 번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다른 회사를 가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나면은 다른 회사에서 데리러 와. 그렇게 가는 수가 있고
근데 이 회사에서 몇 년이나 있을까가 문제야. 근데 얘가 하고는 그 회사에서 제일 처음이 취직됐을 때 삼성은 도저히 못 만드는 거를 딱 만들어주니까 잘 만들었다. 잘 만들 리가 없는데 잘 만들었다. 안 된다. 그래갖고서는 아들이 그 서울에 그 무슨 사냐 좀 있으면 생각나는데 그 산을 회사에서 나와야니까 월급이 못 풀어주면 회사 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나와야지 그럼. 그래서 이제 내려오려고 이제 청계산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회사 간 놈이 나와서 이제 회사 그만두니까 청계산에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삼성 데려가서 한 번 더 해보자. 니네 회를 좀 내가 조금 변경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이거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러더래요. 회로를 변경하니까 나오니까 회로 변경하니까 조금 나온다. 아주 변경해보자 그러니까 허락을 또 해주더라는 거예요. 회로 변경하니까 제대로 나오니까 지네들은 자기네 회로가 삼성 회로니까 세계적 아니야. 최고인 줄 알고 했는데 지네들이 회로를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되니까 그냥 뭐 난리를 친 거지. 그래도 월급을 얼마 주는지 알아요? 자 이제 여기 봅시다. 73년 2월 25일 자시생이 현재 이제 그 월급쟁이 사장으로 있는데 창업하는 시점을 우리가 이제 가상으로 한번 이제 풀어본 거란 말이에요. 11시부터 12시 사이인데 11시 반에 넘어서 나왔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야자시를 적용을 했을 적에 병자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면은 요거는 평생국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창업하는 시점을 논할 적에는 정관공을 우선 봐줘야 되는데 정관공이 지금 52세부터 59세가 들어왔죠. 그래서 나는 52세 이후에나 얘가 그 회사를 창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판단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회사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앞당겨서 하게 된다면 세궁이 45세부터 51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선문 후 괴라고 했으니까 45세까지는 문을 중심으로 보고 46세부터 이제 90세까지는 이제 팔괘를 중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45세까지는 삼문에 해당되니까 얘가 독립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6세부터 독립운이 들어와서 천의가 길게가 떴으니까 그러면 46세부터 51세를 다시 중궁으로 포국을 시켜놓고 한번 판단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놓고 한번 포국을 한번 해봐요. 어머니 건강 문제하고 본인 승진 문제 때문에 2천만 원을 썼대.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만신한테 그러니까 안타깝지 그런 게. 한식이 하나. 그러니까 후보자까지는 올라갔는데 안 된 거예요. 내가 김원으로 풀어보고 유김으로 집에 가서 유김으로 또 사무실에서 풀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본인은 나한테 전화가 와서 교수님 잘 풀어봐달라고 저녁 산다고. 근데 김원은 정확하거든 이 학문이.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도 또 크게 잘못되겠더라고.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좀 그런 게 안타까운 거지. 자, 이거 풀어봐봐요, 하여튼. 자, 여기
46세부터 51에 해당되는 천반수 지반수를 중궁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요거하고 굴을 다시 끌어와요. 자, 그 다음에 상생기 얘 작년에 말이에요. 예. 작년에 얘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그 부모한테 그런 소리는 안 했을 거야 아마. 얘가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어. 회사 생활이건 자기 가정사가 되건 간에 이렇게 뜨면 얘가 그래도 고비를 잘 넘겨왔네. 얘가 작년 한 해. 부모한테 그런 소리는 안 하겠지 얘가. 안 하지. 엄청 얘가 한번 물어봐봐요. 작년 한 해가 정신적으로 뭐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됐어 얘가. 작년 언제쯤이요? 작년 한 해 1년 내리. 1년 내내. 예. 이야. 올해가 47세니까. 야. 자, 여러분들 빨리 끌어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끌어다가 풀어봐봐. 그럼 그 프로그램이 안 나오잖아. 아버지가 나보다 낫대야. 예, 살면서. 응? 내가 사는 게 응. 저보다 낫대요. 그렇게 어려운 생활 하는 거래. 음. 하나도 이렇게 힘들네. 작년에는 얘가 아주 뭐 참 그러기 상태를 넘어왔네 얘가. 그러기 상태 뭐 권투시합보다 KO 당하기 직전 작년에 얘가 그런 상황이 들어왔어. 이 한의사에서 보통 8년을 못 남기더라고. 선방의 끝이 뭐죠? 그치? 유혼. 유혼.
유혼. 자, 잘 보세요. 자, 1973년 2월 25일 자시생을 우리가 이제 대운을 뽑아가지고 47세에 해당되는 대운의 시기는 그 감궁의 46세부터 51세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46, 47, 48, 49, 50, 51, 6년 동안에 이제 유년, 흘러갈 유자 써가지고 유년을 보려고 하면은 46에서 51세에 해당되는 육화구구를 중궁에다 넣고 중궁에 넣고 천지반을 다시 포국을 하고 그 다음에 세군 변화가 없어요. 세궁의 10토를 자평명리의 일간으로 바꿔가지고 이족진을 전부 다 포국을 한 다음에 팔문신장은 집안수를 따라다닌다고 했으니까 삼운을 중국으로 넣었다가 감궁으로 다시 빼는 거예요. 그럼 양동근이가 생상두경, 사경, 그 다음에 개효, 생상, 두경 하면은 팔문신장이 다 포국이 되죠. 그 다음에 팔계생기는 따라오는 게 없고 중궁의 집안수에 해당되는 걸 갖고 포국을 하라 했으니까 9번은 뭐예요? 여기 이화궁에 들어가죠. 이화궁은 이중절개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중절 여러분들 손을 펴보세요. 이중절 해가지고 일상생기, 진의 생기가 들어오죠. 이중천의, 태천의, 삼화절체, 여기 감궁의 절체, 사중유원, 곤궁의 유원, 오상화해, 간궁의 화해, 육중복덕, 선궁의 복덕, 칠화절명, 건궁의 절명, 그 다음에 팔중기원 해서 이화궁에 다시 기원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 여기가 46세. 46세 사문 절체가 떴죠. 46세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이 47세죠. 작년에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자, 여기 사문 절명인데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이 집안서 10토가 여기 궁은 토궁에 수궁에 들어갔죠. 그런데 천만수 5가 겸황이 됐기 때문에 얘가 버티고 살아남은 거지. 만약에 겸황이 안 되고 여기가 삼목이 떴다 했으면은 얘는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큰 사고 질병 예기치 않은 그런 그 사고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얘가 힘든 생활을 보냈을 것이다 하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천반수 집안수가 겸황이 돼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문 절체가 떴다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47세, 그 다음에 48세, 49세를 보세요. 49세를 보면은 지금 그 손궁은 목궁이에요. 목궁이 되니까 집안수가 목이고 삼목이고 궁은 지금 목궁이죠. 그래서 거왕이 됐어요. 관기가 거왕이 돼가지고 두문하고 복덕이 들어와 있죠. 두문은 맥힌 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관기가 왕하니까 지금 태동이 되는 거죠. 그 흉문에 해당되는 두문을 그 대동하고 띄었어요. 그러면 얘 평생국으로 끌어와서 봤을 적에는 얘가 49세는 퇴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내년 후년에. 예. 내년 후년에는 이렇게 되면 얘가 퇴직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48세에 정인 계문 생기가 떴으니까 48세부터 창업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럼 48세에 정인하고 계문 생기가 떴, 길면 길게가 떴잖아요. 48세에 저기 가을서부터 창업의 준비를 해 나가서 49세에서는 얘가 회사를 이제 옮겨야 되는 문제, 또 새롭게 창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회사를 옮겨도 이게 없단 말이에요. 돈이 없단. 돈이 내 10억만 들이면은 당장이라도 땅 팔아서 해줘. 자, 우선은 요거를 보면 49세는 예, 49세는 얘가 자의 반, 예, 타의 반, 예.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49세에. 옮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옮기는 것도 봐야 되지. 이제 49세 운을 봐야 되는 거지, 이제 또.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제? 통변을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48세가 문서가 동했잖아.
문서가 계문생가다 도겠으니까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48세 내년에 창업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49세에 옮기지 않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49세를 1년 신수국을 한번 풀어보자고. 그러면은 49세 상황이 어떤가? 얘가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건가? 아니면 옮기지 못하고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쉬어야 되든지 하는 문제가 들어오는가 하는 거는 49세를 중국에 끌어오기보다는 한번 1년 신수국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이거죠, 이제. 자, 이거 지읍니다. 다 사진 찍었어요? 예. 연기된 사진 찍었어? 자, 1년 신속을 봅시다. 신수국. 그러니까 2019년도 2월 25일 자시를 놓고. 그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세요. 사주를 불러봐봐요. 응. 2019년 기회가 들어오고 2월 25일 자시. 아까 지금 똑같이 해자시로 해야 되죠. 야자시를 해야지. 11시 55분을 치면 돼. 네, 그러면 기해. 정묘, 정묘에 또 정묘, 정묘에 임자시. 임자시. 그렇지, 임자시 맞아요. 제대로 됐네. 그럼 처음부터 집안수가 어떻게 나와요? 중국에. 안 나와 그거는? 예, 이거는 그냥 사주 프로. 아, 명자시 아자시가 그게 안 되겠구나 그게. 기본 프로그램이 안 돼요. 천반수 5반 5 지반수 3이 나오네요.
팔개를 먼저 했어. 팔문은 팔개를 먼저 붙이고 팔문은 나중에 붙였어요. 선생님, 얘 오래 그만둘 것 같아. 올해? 오래 못 붙이겠어. 올해를 못 버틴다고? 오래 그만둬야 되는 문제가 들어올 거예요. 자시가 정확하다면 그렇게 들어와요. 해시라고 하면 또 다 바뀌는 거야. 자시라고 하면은 얘가 올해를 넘겨서 그 직장에 더 있지를 못해요. 안에서 끌어가겠지. 그리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유명해 그쪽에서. 안 될 것 같단 말이오. 그쪽으로 간다 해도 또 거기서 1년도 못 버티고 또 못 버티고 뭐고 안 해. 지금 운이 지금 맥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얘가. 응? 그럼 금년에 그만둔다. 금년에는 지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둬야 돼. 이 기문으로 풀어보니까. 또 학습주는 어떻게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요. 우리야 점심만 얻어먹으면 되지 뭐. 춘천전기. 지금 그 한종희 씨 천지만 6기 3기를 보면은 청명절 상원으로 나오나 한번 봐봐요. 얘 그만두면 마음먹다. 청명절 상원 사국으로 나오나 한번 봐봐. 응? 안 나와? 그러니까 프로그램 믿지 말라고 그랬잖니. 내 스스로 이 학문을 터득해서 하는 게 좋은 거요. 그럼 사주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면 좋죠. 예? 전나이에 그만두게. 창업하려니 돈이 내 돈이 줘야 돼. 10억 이상은 대줄 상관이 없어. 투자를 받으시는데 투자를 응? 투자를 그럼 받으시는데 투자하실게요? 누구? 실력이 그러시면 다 아니, 자, 이제 실력은 있어도 여기까지는 다 적어놨죠? 예. 자, 지금 잘 봐봐요. 1973년 남자 음력 2월 25일 자시를 2019년도 1년 신수국을 보는 거예요. 2019년도 1년에
어떤 그 변화가 들어올 건가를 이제 판단하려면 2019년도 1년 신수국을 보는데 2019년도 당년 태세에다가 생월, 생일, 생시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보국을 해보니까 중궁에 천반수가 오고 지반수가 3이 돼요. 자, 문제는 1년 신수국은 세궁의 왕세를 먼저 논해줘야 돼요. 세궁이 지금 진은 목궁이죠. 세궁의 지반수가 6인데 수성목 해가지고 세궁이 굉장히 약하죠. 세궁이 약하다는 그런 거는 기름 관계로 굳이 논한다면 흉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체하고 뭐가 떴어요? 경문이 떴죠. 흉문 흉계가 떴으니까 올 2019년도 한 해가 굉장히 흉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수레궁을 봐봐요. 여기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9시월에 보면은 건금궁에 들어가는데 구구가 뭐가 떴어요? 구구가 태백살이 떴죠. 태백살이 뜨면서 편인이 육신의 편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팔문신장에 사문이 뜨고 팔계생기에는 뭐예요? 화해가 떴죠. 자, 그래서 2019년 1년 우는 굉장히 흉한데 그 태백살이 뜬 금궁, 즉 수레궁 9월, 10월에 편인이 사문을 대동하고 화해를 대동했을 적에 음력 9시월이니까 양력으로 12월에 사고 질병수가 들어와요. 선생님, 예. 사고 질병수가 들어와서 저때 퇴직하게 되는 문제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고 질병이 들어오든지 요 편의는 태백이 되면 수술권으로 들어오는 건데 사고로 인한 수술이냐 질병에 대한 수술이냐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소로 그만둬라 하는 문제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말을 빵 먹는 거. 이제 꺼도 돼?